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4월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4월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음식들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집안의 모든 우환이 물러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멋지동입니다. 4월에는 양력으로 청명과 한식이 있죠. 풍수지리의 원리는 공간과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간적인 변화까지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이를 잘 알고 계셨던 우리의 선조분들께서 이러한 절기에 대한 것들, 시기에 대한 것들, 태기를 하는 것 등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월에 대한 이야기, 언제나 그렇듯 정확한 옛 문헌의 바탕을 두고 유용한 정보들, 재미있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에 있는 이 청명과 한식에 대한 것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은데요. 올해 4월 4일은 청명이고 4월 5일은 한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 나무 심는 날로 잘 알고 있죠. 4월 4일 청명 같은 경우에는 느릅나무나 버드나무에다가 불을 피워서 불을 각각 나눠준다라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뚜렷한 어떤 명절에 대한 의미로서 크게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한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다른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개념부터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한식에 대한 고사, 즉 옛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오고 있는데, 옛날 중국 진나라의 인물 중 계자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계자추 같은 경우에는 진나라의 왕이었던 문공을 아주 극진히 모셨었는데요. 문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망명을 할 때 이 계자추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문공을 대접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충심이 대단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자추가 훗날 왕이 자신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자 거기에 낙심을 하여 산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때 임금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자추가 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불을 질러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계자추는 내려오지 않고 산속에서 그냥 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한식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또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식의 정확한 고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설이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들려드렸고요. 사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한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은, 옛 기록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서울의 4대 명절 혹은 나라의 5대 명절이라고 해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등 이렇게 큰 경사스러운 그 절기로서, 날로서 생각을 하고 제를 올리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건데요. 옛날 그 당나라에서 한식 때 조칙을 내려서 성묘를 허락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한국이 다 이러한 풍습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한식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묘를 해도 되고 무조건 다 어떤 묘에 함부로 이렇게 손을 본다라든지 파묘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 그냥 해도 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까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그 당시에 어떤 백성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시행하라 라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거지, 이게 어떤 풍수의 원리가 스톱이 된다라든지 자연의 원리가 멈춰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서두에서 시간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수지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운을 받고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청명한식 때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이날도 어떤 개별적인 날짜로서 그런 태길의 의미라든지 여러 시간적인 의미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잘못된 옛 풍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4월만 되면은 신문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런 납골당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4월에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다. 만약 우리가 풍수에 대한 것을 조금만 잘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4월 달에 조상님 산소와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꼭꼭 한식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프리패스가 아니라 그거와는 별개로 평소와 똑같이 좋은 날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이라고 해서 괜히 이장도 하고 파묘해가지고 집안에 온갖 불화가 일어난 분들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화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4월에 하시면 안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4월에 하면 좋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역시나 역사적인 기록부터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은 4월에는 뭐가 피죠? 바로 꽃이 피죠. 4월에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옛날 분들도 다 그렇게 꽃놀이를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88년도 정조 임금께서 규장각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궁궐 후원에서 여러 피어있는 꽃도 구경을 하고 낚시도 하고 활도 쏘고 하는 등 피어나는 자연도 즐기고 또한 활동적인 놀이들을 통해서 4월에 맞는 풍습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봄이면은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삶에 치이고 시간에 바삐 움직이면서 꽃 한 번 보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냥 보내신 분들도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벚꽃 명소들 정말 많죠. 또한 저희 4월 명당에서도 벚꽃 명소를 알려드릴 건데, 굳이 시간이 안 되면은 그런 곳 찾아가실 필요 없이 집 앞만 나가보더라도 가까이에 벚꽃이 핀 곳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꽃도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또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얀 분홍빛으로 피어난 꽃들과 더불어서 푸른 하늘도 함께 느껴보시면은 봄의 기운을 완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현대인들이 어떤 시기에 맞추어서 더 많은 일들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간이라는 개념일 뿐, 우리가 거기에 얽매 있는 것을 잠시만 내려놓게 되면은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는 꼭 한 번쯤은 꽃 정말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4월에 드시면 음식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동국 세식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시조개와 조기를 넣어서 국을 끓여 먹었다. 그리고 복숭아 꽃이 지기 전에 보고로 국을 만들면 맛이 매우 좋다. 보고가 아닌 제철 생선도 괜찮고, 또한 땅에서 자라난 말을 삶아 먹거나 꿀을 섞어서 절편으로 만들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에는 여러 제철 음식 중에서 생선으로 국이나 찌개를 끓여 드시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원기를 회복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4월에 하시면 좋을 것들, 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4월에 성묘나 이런 조상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제사도 안 지내고 성묘 안 지내는 외국은 그렇게 잘 지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 과연 우리만큼 편하게 이런 생활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요? 많은 흉흉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총을 맞을까 두려워할 일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30분 안에 배달이 되는 그런 나라.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정말로 많지만은 우리 국민들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항상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만 돌리게 되고 우리가 만약 정말 운이 없어서 그때 태어나게 됐다면은 이 시점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희망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대를 타고나는 것도 다 각자 그 사람의 운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 땅을 잘 지켜준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전해줄 수 있도록 옛것을 지키고 후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 풍수를 통한 나 개인을 위한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우리 후대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희망찬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4월부터 더 행복해지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